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돌입해 보도록 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프리마켓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한 1%대 하락, 하이닉스도 1%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위시한 반도체 소부장들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TSE 같은 경우에는 3% 상승도 나오고 있고요. 에이직랜드 이런 에이직 쪽은 버티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워드 러트닉의 100% 반도체 관세 이야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대만 TSMC는 어쨌든 끝났어요. 내용 보면은 뭐 1.5배 깎아 뭐 2.5배 깎아주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절반은 미국에서 갖다 짓는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향후 이제 최대 이제 TSMC 이제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이제 북미 시장 그러니까 네. 미국 현지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만드는 이제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타결이 됐고 다만 이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두고 뭐 당장 이제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공장을 짓는데 이제 팹을 하나 짓는 데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년 가까이 이제 소요가 좀 되니까 뭐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굉장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쪽에서 거의 뭐 절대 다수를 맞아요.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중국에 많죠.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압박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조금 강화되기 시작했고 주말 앞두고 이제 러트릭 상무장관이 100%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대만하고 협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렛대 삼아서 네. 우리나라를 조금 더 이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제 대미 투자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전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 동북아 지역의 이제 생산량이 너무 좀 치우쳐 있다라는 거 이건 분명히 이제 좀 위협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상 이제 자국 하겠죠. 내 이제 반도체 네. 생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거의 한 20-30% 정도를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산량은 이제 10%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불균형을 이제 미국이 이제 전가해서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투자 강화 이건 근데 삼성전자의 이익하고도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이제 새로운 고객사들 확보를 좀 한 상태고 예. TSMC가 지금 뭐 엔비디아에 물려드는 주문을 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수준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찌 보면 좀 기회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 워낙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잖아요. 올해 아무리 못해도 한 100조에서 120조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메모리 쪽에서 이제 거둘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잘 벌 때 이제 파운드리에서 뭔가 승부수를 좀 걸어서 이게 사실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 이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생산량의 이제 절대적인 이제 부분을 우리 국내와 또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그나마 이제 미국 쪽에는 HBM 이제 후공정 라인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청주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NT7 공장이 이제 청주에 19조 원 더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아마도 이제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는 또 미국 대미 투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또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뭐 오늘 좋다 나쁘다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잘 나가고 있던 반도체 업종에 조금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말 동안에 홍라이 여사가 삼성전자 주식 매각 또 한 2조 원 정도 이제 또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약간 요 재료들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으로 가서 공장 짓는 거 똑같지 뭐 차라리 잘 됐다라는 의견도 반 있는가 반면에 우리도 계획 다 세웠잖아요. 용인에다가. 그렇죠. 이런데 그게 어쨌든 틀어지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회사 차원에서 좀 악재다. 오늘 당장 뭐 호재다 악재다 판결은 안 나겠지만 이게 좀 발목은 잡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괜찮은 겁니까? 근데 미국으로 저는 가는 사실 게.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작년부터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주가의 어떤 악재성 요소로 이제 작용이 했었던 거고 그런 어떤 기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마크 리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내 이사가 뭐 한 150억 정도 매수했다라는 공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8%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반도체 업종에 워낙 좀 투심이 이제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저는 추세가 꺾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지금 정말 그야말로 초호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협상력이 좀 달라지는 거라서 뭐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의 이제 대응은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 삼성전자 홍나의 여사 물량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요걸 가지고 좀 이게 시작됐다, 조정이다라고, 왜냐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 이제 세금 내려고 홍나의 여사 물량을 아마 8개 신탁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건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갈까요? 한 2조 정도 되죠? 요 부분은 그냥 에피소드로 원래 넘어갈 수 있었었는데 딱 이게 관세와 또 이제 맞물리다 맞물린 거죠.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워낙에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사실 코스피 안에서도 매일 뭐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네, 사실 버텼죠. 시장의 상승을 그대로 견인했던 거라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실 5천선이 임기 안에 5천선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 임기 한 6개월 만에 지금 사실상 지금 5천선에 거의 임박한 상태이다 이번 주도 갈지 보니까 몰라요. 이번 네. 주에도 충분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만 더 올라가면 5천선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5천선을 돌파했을 때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 뭐 이미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봐도 일단 미국 내의 어떤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재료를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홍라이 여사의 어느 정도의 좀 이제 그 차익 물량 매물 그리고 나오고. 또 세금을 이제 내기 위한 어떤 물량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겹치면서 약간의 어떤 조정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 다만 삼성전자의 지금 파운드리 투자의 어떤 이제 확장과 그리고 메모리 어떤 쇼티지와 그리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조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뭐 내부자의 어떤 추가 매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무관하나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는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나의 여사가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약 2조 원 이상입니다. 이제 물량을 팔아서 내야 되니까요. 이제 그게 또 약간 K반도체 100% 관세와 좀 곁다리로 묶이고 5천 가면 이제 팔겠다는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 점에 대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일발 출발을 해보죠. 오늘 일단 프리마켓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또 마스가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이 또 힘을 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방향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는 이제 뭐 AI 쪽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된 좀 솔루션 업체 한 기업을 좀 타피 종목으로 오랜만에 선정해봤습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한데요. 노타라는 기업을 오늘 타피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봤어요. 일단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디바이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AI를 구현할 수 있는 AI 경량화 최적화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딥러닝 모델의 어떤 연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화 최적화 솔루션인 네츠 솔루션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AI 최적화 플랫폼인 네츠 플랫소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특히 올해는 피지컬 AI 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PC 그리고 이제 모바일 다양한 어떤 이제 디바이스에 AI 모델을 경량화해서 최적화하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앞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노타 같은 경우는 AI 솔루션 관련된 어떤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매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츠플래소 매출이 지금 한 66.4% 그리고 이제 네츠플래소 플랫폼 매출이 한 33.6%로 거의 AI 최적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제 고객사가 정말 탄탄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ARM 그리고 르네사스에 지금 네츠플래소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바이 교통국이나 뭐 소니에 지금 네츠플래소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츠플래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은 구독 형태다 보니까 매년 네.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쪽에 매출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소니 그리고 이제 퀄컴 그리고 삼성 그리고 ARM 뭐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글로벌 대표 어떤 테크 기업에 이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어떤 고객사를 더욱더 빠르게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독자적으로 GPU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 GPU를 자체 이제 엑시노스 칩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엑시노스 2500에 또 이제 노타의 넷플릭스 솔루션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엑시노스 2600에도 AI 최적화 기술이 공급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에 넷플릭스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끈끈한 파트너십이 구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엔비디아 커넥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식 선정된 기업이 바로 노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가 선정한 또 파트너사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AI 프레임워크 우선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모델 최적화 워크숍과 그리고 기술 컨설팅 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과 세일즈도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탑 티어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과 파트너십이 이미 구축돼 있고 올해는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PC 안에서만 지금 뭐 제미나이나 그록처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네네. 올해는 그냥 우리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AI가 같이 우리의 같이 실생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와 그리고 피지컬 AI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피지컬 AI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들어가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노타도 충분히 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끈끈한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에 직접적인 솔루션 AI 최적화 경량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노타가 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탑픽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주노매주 일발은 노타입니다.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네츠프레소죠. 네츠프레소. 네츠프레소라는 그러니까 딥러닝 할 때 성능 좋게 만드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최적화, 할까요? 경량화, 예, 맞습니다. 경량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 자 삼성전자의 이제 엑시노스가 다 S26부터인가요? 맞습니다. 2500, 2600에 들어가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됐는데 기업입니다. 그때 공급 계약을 맺었다. 네. 요 자료도 확인하시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매겨야 되는데 이게 네. 좀 짧아가지고 맞습니다. 기간이 좀 상장한 힘들 수도 있을 것 지가 같아요. 얼마 안 네, 되기도 얼마 안 됐죠. 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그 삼성제 GPU 독자 개발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시세가 들어왔다가 그대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발생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가는 전거래일 종가였던 46,9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56,5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39,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노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프리마켓과 이 재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매니저, 바이오 쪽에서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여러분. 알테오젠 우리 대표가 다음 주, 지난주에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빠르면 이번 주에 추가 수출 계약 하나 있다라는 이 알테오젠 이슈 확인해 보고 먹는 위고의 말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 이게 지금 상상이 뭡니까? 예상 이상으로 네. 사람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먹는 위고비의 효과에 두 개 정도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부터 가죠. 네, 알테오젠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을 완전히 조금 살려놨죠. 이게 조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정말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좀 보완이 잘 되는데. 유지가 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뭐 이미 알테오젠은 작년 연말에도 이제 공시 나왔던 걸 이제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뭐 한 10군데 정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파이프라인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아마 이제 상반기 안에 한두 건 정도는 이제 기술 이전이 좀 체결이 좀 될 거다라는 예고가 이미 작년 연말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참가하고 알테오젠의 신임 대표가 다음 주 정도면 뭐 계약 체결 소식이 네. 좀 있지 않겠는가. 조 단위 이상의 이제 계약 체결 소식을 이미 예고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번 주잖아요. 두 가지 네, 이제 관전 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계약 체결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이 나와야 되고 네.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계약 금액. 우리가 이제 ABL 바이오가 워낙 좀 눈높이를 좀 높여놨기 때문에 알테오젠 정도의 이제 체급에서 한 1조, 2조면
그냥 뭐 좀 시큰둥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제가 느낌에는. 그래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한 2조, 3조 정도의 계약 규모가 좀 나와야 규모. 시장의 이제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계약의 규모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빅파마 쪽과 이제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에 항상 이제 발목을 잡았었던 게 결국 특허 이슈잖아요. 뭐 작년 연말에도 사실 할로자임이 이제 독일 쪽이 이제 법원에다가 가처분 이제 신청을 하면서 그게 인용된 것 때문에 또 특허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강하게 부각이 좀 됐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이제 계약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빅파마와 이제 계약이 체결이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이 빅파마들은 이런 특허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이제 기술력을 신뢰하는구나. 그런 특허 장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를 완벽하게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제 그런 빅파마들과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저는 알테오젠 주가는 상당한 좀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중에 계약이 나올 거다라고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항상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이렇게 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2월 달에 이제 올릭스가 기술 이전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분위기가 완벽하게 좀 살아났었거든요. 오늘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포문을 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몇몇 기업들이 있잖아요. 올릭스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투자 심리가 또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을 이제 또 바탕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오면 세론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알테오젠 대응 전략은요? 저는 알테오젠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좋은 매수 기회였고 지금도 저는 알테오젠은 매수 그래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이게 나온 게 세론이라기보다는 아니라. 네. 사실상 특허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재료라고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전태현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한 10군데 정도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하고 글로벌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예고를 네. 했기 때문에 요번에 계약이 나오고 나서 또 다른 계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은 코스피 또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이전 상장 자체가 오히려 이제 조금 악재로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제 이전 상장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호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위고비 훈풍도 한번 볼게요. 노보노디스크는 홀로 승승장구인데 이게 K반도체와의 연관이 이걸 네.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항상 제약바이오는 반도체나 로봇 업종과 이제 조금 이제 등락이 이제 교차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또 조금 쉬면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네.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먹는 위고비, 대성공. 이제 경구용 이제 위고비가 판매 첫 주에 3,100건 정도 처방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이 일라이 릴리의 이제 젯바운드가 출시 첫 번째 주에 이제 1,300건 정도 처방됐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이게 근데 첫 주차에 이 정도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제 9% 정도 급등이 나왔다. 지난주에 뭐 일라이 릴리의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미국 FDA 이제 심사가 좀 지연된다 이런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 다 덮어버리고 그냥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비만 진영의 이제 종목들까지도 좀 가까운 자극을 좀 펌퐁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직관적으로 보면 경구제형 개발하고 있는 일동제약이라든지 D&D 파마텍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호재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이제 비만 진영의 종목들 역시 지난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좀 세론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가격 회복에 대한 시도, 특히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 진영의 1차 대전은 효능에 대한 이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대량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국 이제 경구제형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걸 이제 대량 생산함과 동시에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어떤 저변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비만 환자의 딱 2% 정도만 비만 치료제를 이제 복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8%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걸 비만 치료제가 이제 좀 촉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노보노디스크 이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자극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현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업앤다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의 종목들, 섹터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BHI가 5%대, 또 태용도 3%대, 우리 기술도 보여지고 있고요. 업앤다운에서는 업쪽에서는 역시 원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뭐 유진 로봇, 나라스페이드, 하나 시스템도 있지만은 결국 이 원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시동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발동에 걸렸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한 2.6%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할 때 원전 뭐 그게 뭐 되겠어라고 또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금요일 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 쪽으로 약간 긍정적인 발언. 지금 그러면 이제 원전이 좀 대세가 되는 건가요, 우리도요? 미국에 사실 이어서? 뭐 글로벌 트렌드가 사실 원전이죠. 원전이었고 뭐 그나마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 이제 SMR 쪽은 전기보는 좀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SMR을 약간 에너지 미스 정책으로 좀 가려고 했었었는데 확실하게 조금 선회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현범 정책실장이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 뭐 특히 AI 전력이 정말 좀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 있는데 전력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임기 중에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10년 또 15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결국 앞으로의 어떤 이제 전력 문제를 잡아야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떤 발언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으로 좀 인정을 했던 게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4시간 내내 발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발전이 멈추기 때문에 간헐성인 문제점이 가장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 결국 이제 기저 전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떤 이제 기존에 했던 이제 어떤 발언들과는 약간은 좀 상회하는 그리고 원전 쪽으로 확실하게 좀 이제 정책을 좀 선회하는 어떤 발언성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뭐 일론 머스크 또 그리고 엔비디아 수장들도 사실 AI 칩도 중요하지만 그 전력과 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주로 가면은 24시간 발전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24시간 내내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저전력으로서의 어떤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실제로 좀 실용 외교, 실용 정책을 통해서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원전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한미 원전 동맹과 그리고 또 한미 마누가 프로젝트에도 마누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지원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기업이 지금 15%대 네. 지금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원전과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트랙으로 좀 글로벌 그 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BHI 리뷰를 하면서 영민 매니저가 이제 처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갔을 때 신재생 얘기 나와도 결국에는 원전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또 해주셨습니다. BHI 리뷰도 가보면서요. 네. 현대건설이 지금 대형주 중에서 60% 새해 들어서 60%로 또 맞습니다. 상승률 1위입니다. 원전 네. 라인도 보죠, BHI. 일단 뭐 네. 원전 대형주들부터 쭉 한번 훑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 정책 모멘텀도 어쨌든 좀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원전 기업들이 이제 조금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게 뭐 김홍범 정책실장의 이제 발언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모멘텀은 좀 됐겠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GE 버너바라든지 뭐 블룸에너지 이런 기업들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 데이터 센터를 지금 무지막지하게 이제 지어야 되는데 무디스가 이제 전망한 대로라면 향후 이제 5년 동안에 한 4,500조 원 정도 이제 투입이 좀 돼야 되는 이제 엄청난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중간 선거 앞두고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을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이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지난주에 딱 메타가 테라파워, 오클로 이런 기업들하고 6.6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원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결국 가장 핵심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결국 원전과 SMR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 국내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자극을 받고 있고 거기에 또 발맞춰서 이제 김영봉 정책실장이 결국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양이 절대적인 양이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도 좀 힘들지만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원전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고 대형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만 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거 제가 12월 달에 7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9만 7천 원 거의 10만 원 가까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건설도 대형 원전 뭐 사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홀텍이라고 하는 기업과 SMR 터졌고. 사업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거의 빈집털이 같은 그런 느낌이고 우리가 새해 들어서서 오로지 이제 반도체 막 이런 쪽에만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 기술도 지금 보시면 2주 만에 9만 원대에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지금 13만 원까지 거의 40% 50%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빈집 털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원전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강력 홀딩을 하셔야 되고 목표가를 계속 좀 높여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단에서는 BHI 이런 이제 기업들이 SMR과 관련된 이제 기자재 공급하는 기업으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태웅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서 이제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이미 출발한 기업들 중에서는 우진이라든지 오늘 프리에서 가장 강한 우리기술 같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진짜 네, 이미 원전 기업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심이 조금 없는 사이에 한 2주 전부터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바람을 좀 타고 있다. 그래서 대장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 잡아놓으시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SMR과 관련된 이제 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있는 태웅이라든지 뭐 우리기술,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포트 일단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넣고 건설 쪽에는 현대건설 네. 하나 있고 정글 라인에서는 네. 한전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전기술? 한전기술이 한전기술로 실적 가고. 회복 속도가 가장 좀 빠르잖아요. 설계 담당하는 기업이고 이미 이제 작년에 체코 듀코반이 관련된 이제 설계 있으니까.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잖아요. 설계 그게 기술. 올해부터 이미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한전기술이 또 탑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그 세 종목 정도 이제 좀 추리면 될 것 같고 기자재에서 나머지 이제 뭐 중소형 태용, 종목들 좀 BHI. 추가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개, 4개 정도의 또 원전 포트까지도 짜봤고요. 지금 프리마켓을 가보면은 조선도 조선이지만은 로봇이 말입니다. 주도 매니저. 지금 이게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요 보시면은 유진 로봇이 13%또 가고 있는데 지금 나우 로보틱스도 7.8% 가고 있고 T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넣어야 되잖아요. 서현이와가 5%대 가고 있고요. 화신도 4%대. 이거 부품 아니거든요. 지금 네. 로봇으로 또 가고 있어요. 로봇도 로봇이지만 이 열풍은 이 열풍이 열풍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네.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금요일장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좀 이제 한 달 정도 쉬었던 바이오 섹터에 쏠리다 보니까 로봇 섹터들이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또 강세 흐름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특별한 반도체 섹터나 바이오 섹터에 호재가 없으면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바이오 로봇 쪽에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강한 이슈가 나왔던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진 로봇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10,000원대에서 너무나 이게 정치 테마주라든지 또는 그리고 로봇 청소기 쪽에 시장의 인식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 쪽으로의 가치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과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대에 소개드렸는데 벌써 지금 3만 원 언저리까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벌써 5일, 6일 만에 이뤄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의 주가 시세가 거의 뭐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 갔던 거를 폭발적인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AMR 관련된 1등 기업이고 또 이제 북미에 이제 AMR 로봇을 공급했다는 이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지면서 그 부분에 이제 최근에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SK에도 공급하고 있고 또 삼성과 함께 또 협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유진 로봇과 이 T 로보틱스의 어떤 상승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유일로보틱스가 네.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T로보틱스와 유진로봇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SK인데 SK의 지금 AMR 로봇을 공급했다라는 그 레퍼런스로 인해서 주가 시세가 크게 분출되고 있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1조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SK그룹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유진로봇에 비해서 지금 거의 대등하거나 거의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유일로보틱스가 저는 빠르면 올해 1분기 안에 SK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유진로봇을 추격 매수하기보다 유일로보틱스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SP도 제가 지난번에 그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기술력 어떤 독점적인 지위와 그리고 이제 4대 그룹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로봇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구난방으로 지금 막 그 자동차 벤더사들까지도 일제히 다 로봇으로 로봇으로 가고 지금 있잖아요,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거는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어떤 이제 4대 그룹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적 정점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안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좀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동차 부품보다는 로봇, 네. 오리지널 로봇을 일단 가라 맞습니다. 쪽이었었고요. 네. 클로버 리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이제 현대향 로봇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신고가 랠리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1월 13일 날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도 보슨 다이맥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파트너사들에게 뭐 유지 보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스템 검증 그리고 또 이제 양산 관련된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시스템 검증이 통과된 기업에 시스템 통합 인증 SAI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최초로 취득한 기업이 클로봇이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뭐 사실 대단한 이슈는 아니고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SI를 취득해서 지금 이제 스팟 독점 판매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유지 보수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은 사실 스팟 그리고 보선 다이맥스의 그 스팟 독점 판매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클로봇의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결국에는 로봇은 두뇌와 액추에이터 쪽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뇌는 어차피 우리가 사생활 유출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술 유출, 산업 현장의 기술 유출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 두뇌와 우리가 액추에이터 쪽을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현대뿐만 아니라 뭐 국내외 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클로봇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2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저는 다시 한번 8만 원 라인 때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 8만 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와 함께 로봇주들도 또 봤습니다. 지금 자동차주,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기아차 또 여기 화신 요 라인들이 가고 있는데 이거 차 때문에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로봇 때문에 가고 있는 점들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들까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이 지금 원전 이야기한 도로 또 뿜어가지고 대우건설이 한 6.5%대까지 시세이 나오고 있고 대림건설 있죠. 옛날에 DL ENC도 4.7%대 함께 나오고 있으면서 건설주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프리마켓에서 짱짱하게 움직이다 전해드리면서 자,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됩니까? 네. 일발은 어디로 오늘 가볼까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 종목 작년에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 하나를 또 다시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어쨌든 뭔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키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주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투자 심리가 충분히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특히나 미국 시장의 이제 지형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 요즘에 재미없잖아요. 정말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러셀 2000 지수나 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로봇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 원전도 저는 중소형주 종목들 좀 잘 네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하나 또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하는 기업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항체 이제 분해 약물 이제 접합 기술 플랫폼 기술화 시키는데 이제 성공한 기업이고 항암제 이제 개발하는 바이오텍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TPD 플랫폼 요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네.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항체 이제 표적 단백질 이제 분해제 디그레이더라고 하는 걸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암세포에만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이제 작용하게 하는 우리가 자꾸 이제 ADC하고 DAC를 좀 비교하게 되는데 근데 ADC도 요즘에 워낙 링커 기술이 탁월해 가지고요.
사실 독성에 대한 문제 상당히 많이 극복하고 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링커 기술에 대한 어떤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또 봉착하는 그런 이제 기술 단계에서는 이 디그레이더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그레이더와 사실상 이제 항체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걸 이제 몸속에 이제 주입했을 때는 기존의 이제 간 독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전신 독성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대안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뭐 모달리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모달리티가 쉽게 얘기하면 표적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타깃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모달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RNA 치료제, 그다음에 ADC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차세대 이제 모달리티로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DAC고 그 DAC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통틀어 봐도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름 테라피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오름 테라피틱을 3만 원대부터 소개를 해드렸었고 작년 연말에는 6만 원대 가격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가가 거의 14만 6천 원, 거의 15만 원 가까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 작년에 정말 뭐 3만 원, 6만 원일 때가 진짜 좀 저평가되어 맞아요. 있는 상태였고 좀 기회를 주는 구간이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이제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이제 가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20%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 특히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되고 나서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조정받은 지금 요 구간이 괜찮은 이제 접근 기회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름 테라피틱의 이제 주요 경영진들이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라든지 뭐 노바티스라든지 사노피 이런 이제 빅파마 기업들 쪽에서 이제 종사하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요 경영진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고 오름 테라피틱의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 오름 6151이라든지 오름 1153 네.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6151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 중에 하나인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상당한 이제 그렇죠. 기술력을 이제 네.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사실상 이 단백질 분해 약물 이제 접합 기술이라는 게 다양한 이제 표적 단백질 이제 분해로 치료가 이제 어려운 질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혈액암을 중심으로 한 이 항암제로만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면역 질환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접근하는 이제 기술 장벽이 좀 높긴 합니다만 기술이 완성 단계에 진입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거의 없이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항암제 외에도 저는 이제 면역 질환까지 적응적이 확장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술화에 이제 성공한 오름 테라피틱은 언제든지 또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를 이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름 615 요게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쪽에 이제 기술 이전한 거죠. 이제 또 네. 후보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의 CEO가 또 메인 트랙에서 이제 연설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혈액암 파이프라인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중 하나로 딱 지금 오름 테라피틱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한 오름 6151을 이제 언급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의 이제 차세대 혈액암 타겟으로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중추적인 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의 이제 속도도 가속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또 마일스톤 유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름 테라피틱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중반대 정도 예.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대 수준이 정말 싸게 이제 거래됐던 그때, 저런 예. 이제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2조 중반까지 지금 이미 올라왔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이제 기업들 이 DAC 쪽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기술력도 높고 뭐 기술 이전의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기업이 오름 테라피틱인데 경쟁 기업이 이제 몬테로사가 시가총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누릭스 테라피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요 회사가 시총이 가장 불어났을 때가 한 2조 6천억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오름 테라피틱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낮은 기업이 이미 오름 테라피틱의 시가총액 정도 2조 원 중반대 정도 맞먹을 정도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제 등급을 좀 나눈다라고 하면은 오름 테라피틱이 훨씬 더 좀 추가적인 그래요? 상승 여력이 좀 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 가도 한 3조 원 이상 때까지는 오름 테라피틱은 이제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뭐 그런 판단에서 오늘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딱 컨퍼런스 시작하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결국은 뭐 차익 실현성 물량이 이제 나온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지금 현재 12만 1,000원 뭐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뭐 딱 좀 접근 그래요?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만 원 뭐 요 구간에서 한 20-30% 정도 좀 상방을 좀 열어놓고 이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서 한 1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러프하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오름 테라퓨틱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ADC에서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네. 할까요? 이제 DAC입니다. 워낙 그 페이로드, 독극성 물질이 크기 때문에 단백질 이제 분해하는 방식으로 네. 그걸 좀 커버하는 DAC의 오름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도 끝났고 우리 K증시의 특이 오히려 끝나야 바이오가 간다라는 이야기 네. 또 영민 매니저가 계속해 왔더니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신규 상장 솔루션 기업. 예, 네, 노타입니다. 노타. 삼성전자와의 또 계약돼 있는 솔루션 기업 노타를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